원전 건설 참여에 따른 각종 리스크 회피를 위하여 타국과 협력이 불가피하지만 핵심 기술 제공이 아니라 단순히 토목 하천공사에 그친다면 소탐대실하는 것임. 원전 같은 장기 프로젝트의 공기 내 완공은 한국 아니면 이 지구상에는 없음. 미, 이불, 러 등이 한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핵심만 제공하고 한국은 단순한 토목공사만 하청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만약 공기 내 완공이 안 되면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회피처 마련해. 백인 후월주의에서 출발한 미국 우선주의는 철저한 인종차별주의 정책이다. 새로운 경제 동맹체를 만들어야 한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폴란드에서 또 하나의 대박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에 국산 다연장 로켓 MLS 천무를 비롯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 원전 관련해서도 추가 협력 소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에너지 전문가 그룹에서 한국의 원전 사업 역량을 1등으로 꼽으면서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가장 좋은 점수를 부여업계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은 폴란드 원전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한국의 원전 수출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폴란드의 원자력 발전소 신축 사업 수주 관련해 의향 설화위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폴란드 제치포스폴리타 신문이 현지 시각 1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전력공사 PG와 현지 민간 에너지 기업인 ZEPK, 한수원이 향후 2주 이내에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수주 계약이 성사되면 한수원은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을 신축하게 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제8ZEPK 2024년 말 운영 중단 예정인 폴란드 중부 페튼후프 페트나우 화력발전소 부지에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규모는 최소 원전 2기, 사업비는 약 1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명은 협상 초기 단계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한국이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폴란드 정부가 고려 중인 원전 부지 중 한 곳입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가 간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폴란드 원전 사업에 참여하면 상당한 쾌거고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되며 APR 1,400원전의 다른 지역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중국은 폴란드 원전 사업 파트너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계약기간 내 완공 능력, 가격 경쟁력 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이 최근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을 수출하는 등 방산 협력이 활발한 것도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이 한국과 폴란드 간 원전 방산 협력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수원이 이번 수주에 최종 성공할 경우 2030년까지 해외 원전 수주에도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한수원은 4월 루비아토보코 팔리나 일대에도 6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6기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4월 폴란드를 직접 방문해 폴란드 기후환경부 차관을 만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 수주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정안을 발표한 폴란드 정부는 2033년 신규 원전 1기 운영을 시작으로 2043년까지 총 6기 원전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폴란드 원전 사업은 한국, 미국, 프랑스가 참여해 3파전으로 압축됐는데요. 이번에 보도된 페트노프 원전 사업은 폴란드 정부가 현재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루비아토보우코 팔리나 6기 원전 건설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과 경합 중인데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루비아토보우코 팔리나 사업에서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미 성향을 가진 인물인 나인스키
전 전략적 에너지 인프라 전권 대표 겸 국무장관의 복거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귀가 성사되면 웨스팅하우스의 수주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미 웨스팅하우스에도 자금 조달이라는 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정부에 제출할 제안서에는 뚜렷한 자금 지원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개발금융공사 DFC는 지난 2020년 원전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를 해제해 폴란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첫 번째 사업도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폴란드 첫 번째 원전을 미국이 따낸다고 하더라도 한국도 일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6월 회동을 계기로 해외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마련해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간 기업 중에서는 두산의 너 능력이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사로 폴란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산의 너 능력은 미국과 중국에서 AP-1000의 주기기를 공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산만과 하이양 원전은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하고 두산의 너 능력이 주기기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 핵심 설비를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 원전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에 두산의 너 능력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매체는 이번 폴란드 페트노프 원전 신축 사업은 한국과 폴란드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는데요. 한국과 폴란드는 지난 7월 폴란드를 방문해 원전, 방산, 첨단 산업 등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9개 부분의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자리에서 폴란드 기후환경 부장관과 만나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한수원이 지난 4월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진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폴란드 원전 사업에 대한 높은 참여 의지, 원전을 바탕으로 한 양국 산업의 미래 발전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또 바라카 원전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검증한 한국이 폴란드의 원전 건설에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사업 역량은 폴란드 내 전문기관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 에너지 전문 포털이 수행한 원전 사업 역량 평가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자금 조달과 적기 준공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에너지 전문 매체 Y-SOKINA P의 치의 Y-SOKINA PC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5일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후보자 평가에서 총점 11점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Y-SOKINA P의 치에는 원자재와 에너지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권위 있는 매체입니다. 지난해 기준 33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했으며 월 조회수는 200만 회에 달하는데요. 매체는 자금 조달 능력, 신뢰도 적기 준공 역량, 현지 공급망 참여를 기준으로 잠재적인 원전 사업자 3곳을 평가했습니다. 한수원은 자금 확보와 신뢰도에서 각각 4점, 현지 공급망 참여에서 3점을 획득했습니다. 프랑스 EDF는 총점 10점, 미국 웨스팅하우스 7점으로 각각 2, 3위에 올랐습니다. 양사 모두 신뢰도에서 각각 2점을 받아 한수원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금 조달 평가 점수가 1점에 그쳐 3곳 중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매체는 한수원의 기술력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나 EDF와 달리 중단 없이 꾸준히 원전을 건설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UAE 바라카 원전입니다. 한수원은 총 4기 중 1, 2호기를 가동 중이며 최근 3호기가 최초 임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임계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최초로 원자로의 안정적인 가동이 시작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특히 2호기 최초 임계 이후 12개월 만에 3호기도 최초 임계에 도달하면서 상업 운전 중인 1, 2호기와 더불어 세 번째로 운영 단계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바라카 원전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신규 원전 도입 사례로 그 입지를 공고히 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의 후속 원전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원전 생태계도 잘 구축돼 있습니다. 한전 원자력 연료는
연료를 공급하고 두산의 너 능력은 주요 기자재를 생산해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자금 조달도 순항할 전망입니다. 한수원은 앞서 원전 사업을 따낸다면 합작사 지분 49%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안한 자금 조달 방안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는 프랑스의 EDF도 과거 수많은 지연 사례를 볼 때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한수원이 이번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에 성공할 경우 앞으로 추가 폴란드 원전이나 다른 해외 원전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인데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어서 향후 유럽 내 추가 원전 수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8월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가바 원전 2차 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전에도 참여 중입니다. 한수원은 지난 9월 22일 사장이 직접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를 펼치면서 집중하고 있는 곳인데요. 체코 두 코반이 지역에 1200메가와트 이하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3월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세 곳을 대상으로 입찰이 개시됐습니다. 11월 입찰서를 제출하면 2024년 한 곳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데요. 이번 폴란드 수주 성공 시 체코, 정부가 계획 중인 최대 3기의 추가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은 2050년까지 원전을 최대 8기까지 더 짓겠다고 발표했으며 프랑스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 6기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원전 8기를 더 지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한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위한 입찰 제안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사우디는 장기적으로 16기를, UAE는 바라 1에서 4호기 외에 5, 6호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동남아 필리핀 정부도 내년에 전력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위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파엘 로티라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내년에 일부 수력 발전소들이 가동을 중단 예정이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필리핀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대통령 시절에 완공된 바탕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 중인데요. 이를 위해 지난 5월에는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폴란드 대규모 방산에 이어 원전까지 무서운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한국의 원전 기술력으로 인해 수주를 타진 중으로 곧 잭폿이 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진 만큼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하루가 다르게 원자재 가격과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널뛰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복잡한 유럽 국가들은 사상 최대 에너지난을 맞이하고 있어 가스 수요가 가장 많아지는 이번 겨울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측이 8월 31일부로 독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 가스관을 잠그겠다는 엄포를 놓자 유럽 가스 가격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000%, 즉 10배가 상승했으며 전기요금 역시 급등해 평소 10만 원 내외의 전기요금이 나오던 독일의 가정집에선 7월 전기요금으로 900유로, 유리된 120만 원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져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에너지 가격은 제조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의 원가 상승을 부추겨 경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촉발합니다. 독일 기업들도 높아진 에너지 가격에 공장 가동을 3분의 1로 축소하는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8월 31일 이후로 러시아가 가스관을 완전히 잠가버리면 독일과 유럽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암흑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위 G7 선진국들도 에너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에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 역시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8월 일본의 국가 전력망을 담당하는 인프라에 납품된 일본 업체들의 부품이 불량인 것은 물론이고 수십 년간 납품을 위한 시험 성적 조작과 품질 조작을 일삼았던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며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올겨울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블랙아웃까지 전망되는 상황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일본 당국이 기존의 품질 조작을 일삼던 자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한국의 기업들을 부품 공급사로 선정하려는 상황에 일본의 언론들은 자국의 핵심적인 전력 공급만 한국에서 담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무역 통계가 발표되자 일본 경제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출 금액이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본의 상반기 무역 통계는 역대 최대 적자의 불황형 엔저와 함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 금액이 500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21일 일본 재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무역 수지는 7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1979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무역 적자로 기록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디지털 시대에 일본의 경제와 산업이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결과들이 현재의 무역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에 일본 정부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 일본 산업계 전반적인 초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일본 정부는 긴급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발표하며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대규모 원전 개발과 건설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안전을 이유로 7개의 원전을 가동 정지했으며 이후에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행보에 앞장섰지만 최근 에너지 주권을 갖지 못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서 현존하는 기술로는 유일한 에너지 독립 수단인 원자력 발전을 재가동하려는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아니고 일본이 원전 재가동을 시사하자 주변국들의 불안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들은 일본이 원전을 재개하든 말든 큰 관심이 없으며 위치가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만 일본 원전에 대해 냉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후쿠시마와 같은 실수는 2번 다시 없을 것이란 다짐으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전 재개 발표와 동시에 후쿠시마 이후 폐쇄가 결정났던 일본 원전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진단이 시작되자 상상치도 못한 불량 부품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일본 원전은 물론 첨단 제조업체의 신뢰도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제강업체인 일본제강소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4년 동안 원전에 납품되는 제품들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전용 핵심 부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부품들 원전 내 터빈과 터빈에 축이 되는 회전 샤프트, 그리고 발전기 내부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코일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원전들은 설계 수명이 50년이며 중요 핵심 부품들도 비슷한 수명을 보장해야 하지만 품질이 조작되어 고장을 일으킬 경우 후쿠시마와 비슷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품 감사는 이제 시작이며 현재 진행형으로 추가적인 조작 부품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조작 현재 알려진 1998년부터가 아니라 더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국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원전에 조작된 부품이 탑재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18년 당시 고베제강의 품질 조작이 드러나며 5위 원전, 3원전 3 몇 달씩 가동이 중지되는 등 일본 산업계 전반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원전에 탑재된 고베제강의 부품은 원자로 경납용기와 발전 설비에 장착되는 알루미늄판과 구리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일본 제조업의 신뢰도는 땅으로 떨어졌고
수출하기로 예정된 물량도 줄줄이 취소되는 등 국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도쿄전력의 원전 중앙제어실 부정과 미쓰비시 전기의 허위 검사 성적표, 도레이의 성능검사 부정이 잇따라 확인되었고, 심지어 일본의 정부기관인 국토교통성마저 8년간 건설사 수주 실적을 고의로 중복으로 계산하는 등 실적 부풀리기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가리지 않고 품질과 실적을 조작하자 일본 당국에서는 이런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품질 조작 부품과 제조업체들을